안녕하세요. 오랜만인데 오늘은 하나의 논문의 서문을 리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제가 관심 가지고 있는 부분은 FPGA에서 어떻게 딥러닝을 넣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근은 아니지만 2018년도 논문을 하나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술이 많이 발전함에 따라서 딥러닝이 각광받고 있어요. 딥러닝의 가장 큰 장점이라 하면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인데, 기존에 못 풀던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점인데, 사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복잡하지 않은 문제는 딥러닝을 굳이 쓸 필요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플리케이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기술들에서 현실적인 부분을 반영하다 보면은 문제는 대부분 복잡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딥러닝으로 가는 게 트렌드다 라는 걸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FPGA를 강조하고 있어요. FPGA는 되게 에너지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부분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에너지가 효율적인 부분은 모바일이나 건전지를 동작하는 여러 IoT 기계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즘 가장 핫한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건전지 기반의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부분은 계속 문제가 되고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논문을 쭉 보게 되면은 먼저 저자는 딥러닝이 뭔지 서술해 주고 있어요. 딥러닝 개념은 여러 레이어를 가지는 것을 딥러닝이라 할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그 예시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첫 번째 레이어는 로우 레벨 피처인 엣지나 커브를 디텍션하고, 다음으로 갈수록 좀 더 높은 레벨의 피처를 찾아서 세미 서클이나 스퀘어 같은 좀 더 복잡한 피처를 만들고, 점점 가면서 아웃풋과 유사한 구체적인 피처를 만든다는 게 딥러닝의 특징이라 할 수 있죠. 이렇게 반복해서 필터를 수행하다 보면은 넓은 영역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런 깊은 레이어의 장점은 높은 레이어로 갈수록 중요한 피처만 남고 덜 중요한 피처는 억제한다는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다음으로 저자는 딥러닝을 왜 써야 되는가 발전 정도를 보게 되는데, 이 표에 보시게 되면 이런 문제를 푸는 어, 시험이 있는데 당연히 에러가 낮을수록 좋겠죠. 처음에는 30%, 25%가 머신러닝 기반으로는 최대의 성능이었는데, 딱 이 분기점으로 알파고 나왔던 이 분기점부터 성능이 급격하게 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0%까지 가지 않았을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논문을 보게 되면 중요한 부분이 하드웨어에 대해서도 이 저자의 생각을 볼 수 있어요. 하드웨어에서 딥러닝에 사용하는 하드웨어는 크게 GPU, ASIC, FPGA가 있는데, 가장 널리 쓰이는 건 사실 GPU죠. 사실 ASIC과 FPGA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GPU가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어, 장점을 보게 되면은 높은 메모리 밴드위스가 있고 드롭도 좋고 플로팅 포인트 매트릭스 기반의 오퍼레이션에서 또 평행 패러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장점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방금 말했듯이 에너지 측면에서 모바일이나 전기차나 이런 배터리 기반의 제품들이 많아질 텐데, 이런 에너지 측면에서는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이런 ASIC이나 FPGA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ASIC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한번 칩을 생성하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커스터마이징 돼서 가장 메모리나 리소스 면에서 효율적이지만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디벨롭 기간이 굉장히 길 수밖에 없고, 이런 거는 딥러닝에서 사실 바로 적용하기는 아직 가독이 당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자는 FPGA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FPGA는 사실 좀 실수를 하더라도 바꿀 수 있고, 이런 하이 레벨 랭귀지 툴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툴을 이용하면 좀 더 쉽게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FPGA를 많이 이용하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여기서 말하지 않은 부분은 코스트 부분에서 FPGA가 ASIC보다 훨씬 비싸죠. 그래서 FPGA 칩만 저렴해지면 굉장히 산업계의 트렌드가 바뀔 수 있는 굉장히 큰 다른 세계가 다가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논문에서 또 흥미 있었던 부분은, 사실 딥러닝이라 하면은 컴퓨테이션, 오퍼레이션 부분이 가장 에너지 소비가 많을 줄 알았는데, 여기서 여러 저자가 말하고 있는 거는
호프칩 디램 메모리의 액세스 접근하는 부분에서 에너지 소비가 제일 많다. 따라서 메모리 액세스나 데이터 무브먼트를 최소화해야지 에너지 코스트가 줄어들 거라고 이런 저자들이 말을 하고 있네요. 굉장히 흥미로웠던 부분이고, 뒤에 또 쭉 설명해 보려면 이 논문은 섹션 2에서는 딥러닝의 백그라운드 정보를 설명해주고, 섹션 3에서는 기존 CNN의 압축 기술, 네 번째에서는 메타 휴리스틱 방법으로 CNN을 어떻게 최적할 건지, 다섯 번째는 기존의 이렇게 딥러닝 네트워크를 엑셀레이팅하는 여러 기존 방법을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페이퍼를 마치는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내용을 쭉 읽어보고 한 41페이지가 되는데, 지금 3페이지 소개해드렸고 한 쭉 읽어보고 괜찮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